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순식간에 없어진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아이디어예요. 저 아이디어로 파생상품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선물 가격, 선도 가격이 즉 퓨처 프라이스, 포워드 프라이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 바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에 의해서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선물 가격도 선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 가격 원리에 의해서 선물 가격도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접근 방법,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 균형이라고 그러죠. 이 수요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물 가격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랑 지금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일반 균형,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general equilibriu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고 파생상품, 특히 파생상품, 선물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은 일반적으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으로 설명을 해요. 그 개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금방 없어진다.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비트라지 기회란 자기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모두 찾고 있는 기회죠. 굉장히 좋은 기회. 그런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을 아비트라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그런 기회만 나오면 금방 그 기회를 이렇게 따먹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아비트라지 기회란 존재하더라도 오래 갈 수 없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아이디어인데 그걸로 일반적인 모든 파생 상품 가격 결정이 되고 선물 가격, 선도 가격도 그걸로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능하면 그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 선물의 경우도 다 기초 자산이 있죠. 파생 상품이니까. 인베스트먼트 에셋일 경우 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이 100%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에 의해서 선물 가격, 선도 가격이 결정되려면 이론적으로는 그 기초 자산이 인베스트먼트 에셋이래야 됩니다. 즉 투자 자산이래야 돼요. 투자 자산이면 예를 들면 채권이나 주가지수나 그러면 그 기초 자산은 순전히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논리가 100%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자산이 만약에 컨섬션 에셋인 경우는 소비 자산인 경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소비 자산인 경우는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원리가 100%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을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래서 조금 뒤로 미룹니다. 소비 자산일 경우는 100%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등식으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의 원리가 성립이 되면 모든 선물 선도 가격은 등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비 자산이 되면 등식으로 성립이 안 되고 이게 부등식으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소비 자산의 경우 이 부등식으로 성립되는 얘기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시간에 이 얘기는 마저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 원리에 의해서 선물 선배 가격이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되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숏셀링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공매입니다. 공매도라고도 하죠. 근데 줄여서 공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뭐 주식을 공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남한테 빌려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지금 팔고, 공매도, 지금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이 아비트라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숏셀링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공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숏셀링, 공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증권이나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는 걸 어떻게 팔아요? 남한테 빌려서 파는 거죠. 남한테 빌리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브로커가 여러분이 파는 그 갖고 있지 않는 걸 판다고 그랬으니까 갖고 있지 않는 걸 팔기 위해서 남한테 일단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사서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된다. 그 예를 지금 하나 여기 들어놓고 있는데 이 예제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공매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BM 주식이 4월 달에 500주 공매를 했어요. 즉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은 IBM 주식을 남한테 500주 빌려서 지금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7월 달에 사서 갚았어요. 공매할 때 IBM 주가는 120불이었고 7월 달에 사서 갚을 때 IBM 주가는 100불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이익을 보겠습니까? 지금 120불로 비쌀 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IBM 주식 500주를 빌려서 팔고 얼마에 팔아요? 120불에 팔고 4월 달에 7월 달에 가서 이게 100불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사서 갚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불에 사서 120불에 판 꼴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팔죠. 주식 투자하면 지금 사고 나중에 파는데 공매는 지금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그 공매를 해서 돈을 벌려면 어느 상황에서 공매를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게 주식이건 상품이건 그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될 때 공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IBM 주식이 120불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공매를 한 거예요. 내 예상이 맞다면 나중에 이게 100불로 떨어졌을 때 사서 갚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한 주마다 얼마씩 이익이에요? 110-100불, 20불이 이익이죠. 500주만큼 공매를 하고 나중에 사서 갚으니까 500 하면은 10,000불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내 예상대로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가격으로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공매를 했는데 만약에 거꾸로 IBM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난 손해보는 거죠. 나중에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지금 팔아서 받은 돈보다. 아시겠죠? 그게 공매고, 여러분 공매 개념을 잡는 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판 IBM 주가가, 그 주식이 500주인데, 지금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4월이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건 7월인데 5월쯤 돼가지고 배당이 있었어요. 배당. 주식은 배당을 주잖아요. 주당 4불씩 배당을 줬어요. 그러면 이 배당은 누구 겁니까?